올해 7월 중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에서 워싱턴 DC 추모의 벽에 새겨진 한국 전 전사자 이름의 오류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의 아시안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에서 또다시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리커 라이선스 확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난 4일 매사추세츠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는 파티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구급차가 28대나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신고 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일 한국관세청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으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 여행자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가운데 98.8%, 4,306만 명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 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 1,65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을 경우 휴대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물품이 있으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바일 신고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만 도입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김해공항으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대구와 무안, 청주, 제주공항으로도 확대됩니다. 한국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제막한 워싱턴 DC 추모의 벽에는 한국 전 전사자 4만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1,000건이 넘는 오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의회에서 이 오류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 천연자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 천연자원위 및 군사위원회 위원장, 간사들은 지난 2일자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한국 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기명 오류에 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제막한 워싱턴 DC 추모의 벽은 한국 전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화강암 구조물입니다. 전사들의 이름은 군별과 계급, 알파벳 순으로 각인됐고 이종석 국방장관과 박민식 보훈처장 등 우리 측 인사를 비롯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조물에 새긴 전사자 이름에 1,000건이 넘는 오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전쟁과 무관한 인물의 이름이 오르거나 전사자 이름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초기 구상에서 이런 규모의 오류가 통과돼서는 안 됐고 더욱이 석판에 새겨져서는 안 됐다며 대중에게 공개돼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오류를 깊이 우려하며 추모의 벽에 두드러진 결함이 어떻게 공사 후에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들은 국방부에 오는 23일까지 관련 브리핑 일정을 잡도록 하고 전사자 명단 작성 절차 및 관련 실수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최대 아시안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에서 또다시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길을 가던 아시안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행까지 하고 달아났는데요. NYPD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아시안 2명이 인종 혐오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2시 30분경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와 정션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아큐라 SUV를 타고 있던 남녀 용의자 3명이 보행 중이던 아시안 2명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행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용의자 한 명이 창문을 내리고 길을 걷던 44세 아시안 여성에게 어글리 아시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물을 뿌렸고 이후 그 여성 용의자와 2명의 남성 용의자가 차에서 내려 아시안 여성과 함께 걷고 있던 24세 아시안 남성을 상대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두 아시안의 안면을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이 끝난 후 현장에서 벗어났고 두 피해 아시안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3명의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로 NYPD는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NYPD는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보는 NYPD 한라인이나 NYPD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인권의 역사적 현장인 엘라베마 셀마를 방문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상대로 투표권 강화 조치 법안의 통과를 압박하면서 사실상 흑인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일요일 5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엘라베마 셀마를 방문하고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새로운 유권자 등록과 차별 전략이 있는 지방선거관할 구역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하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1965년 3월 에드먼드 패터스다리 위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인 셀마 행진이 벌어졌는데 엘라베마주 경찰의 시위대 무력 진압으로 이날은 피해 일요일로 불리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 다리 앞에서 한 기념연설에서 셀마는 심판이고 투표권과 개표권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발단이라며 이것과 함께는 무엇이든 가능하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이 기본권은 여전히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셀마 방문에 대해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며 흑인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도왔고 2024년 재선에서도 핵심 유권자로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올 초부터 흑인 유권자의 민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과 식당, 술집 등 접객업이 가장 빠르게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시장의 호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특히 빅테크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지만 노동시장 지표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을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는 없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인력을 감축했던 레저 숙박업계가 최근 인력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실업률은 53년 만에 최저치인 3.4%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빅테크와 금융 자동차 업계 등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감원에 나섰지만 이들의 감원 규모보다 접객업 등 부문에서 채용하는 인력 규모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초기 정보기술 기업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력을 고용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일자리를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 IT 업계의 일자리 증가세는 다른 업계보다 뒤처지기 시작했고 같은 기간 접객업과 헬스케어 업종은 다른 업계보다 일자리를 더 빠르게 늘렸습니다. 급기야 IT 업계는 지난 2달간 대규모 감원에 나섰지만 접객업과 헬스케어 산업은 지난 1월에만 20만 7천 명의 인력을 신규 고용하며 민간 부문 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재취업 알선 기업인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 기업의 감원 발표 가운데 약 절반은 IT 기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감원은 팬데믹이 절정일 당시 IT 업계가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과하게 늘렸던 고용 규모를 일정 부분 되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IT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을 아직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리커 라이선스 확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 발급 제한을 차츰 완화해서 2029년부터는 아예 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리커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타운별로 주민 3,000명당 1개씩인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 규정을 2024년에는 주민 2,700명당 1개, 2025년에는 2,430명당 1개, 2026년 2,187명당 1개, 2027년 1,968명당 1개, 2028년 1,771명당 1개 등으로 5년에 걸쳐 매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 1월부터는 아예 발급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주정부의 리커 라이선스 발급 제한이 사라지면 각 타운 정부가 발급 개수 등을 통제하게 됩니다. 존슨 의원은 이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 내에서 발행되는 리커 라이선스 개수가 크게 늘면서 식당업계 등 비즈니스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도 지난달 28일 주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리커 라이선스 확대 법안의 승인을 핵심 과제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리커 라이선스 발급이 확대되면 현재 라이선스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뉴저지 리커 라이선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서는 1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에는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가 입게 될 손실의 일부 보전을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제공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안이 기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충분한지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뉴욕시에서 일어난 주요 범죄 사건이 10개월 만에 10,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살인 사건이 28% 가까이 줄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2월 유형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주요 7대 범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해 8,7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뉴욕시 범죄 건수가 2022년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0건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9,463건 이후 5월에 처음 1,414건을 기록하며 10,000선을 돌파한 이후 6월부터 올 1월까지 10,000건 선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0,000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살인사건은 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8% 감소했습니다. 또 성폭행 사건은 109건으로 22.1% 감소했고 주택절도가 1,040건으로 15% 줄었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뉴욕 시내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6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5건보다 14.7% 줄었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169건으로 전년 186건보다 9.1% 감소했습니다. 반면 폭행 사건은 1,80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자동차 절도는 1,108건을 기록하며 3.2% 증가했습니다. 한편 징후범죄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아시안 대상 범죄는 단 한 건만 집계돼 13건이나 보고됐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가 감소했고 흑인과 유대인 대상 징후범죄도 각각 91%, 76%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협회는 그동안 이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첫 치료약으로 메트포르민을 권장해 왔는데요. 이 대신에 최근에 개발된 GLP-1 수용제 체제 또는 SGLT2 차단제 제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 협회가 수십 년 동안 이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첫 치료약으로 권장되어 오던 메트포르민 대신 최근에 개발된 GLP-1 수용체 제제 또는 SGLT2 차단제 제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슬린 당뇨센터의 내분비 내과 전문의 누아 알리엘 샤헤드 박사는 이 치료법의 변화가 약보다는 환자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약품 모두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고혈압과 신장병, 비만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GLP-1 수용체 제제인 오젬픽의 경우 월 1개월 약값이 $900, SGLT2 차단제 제제인 자디앙의 경우 $590에 달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자기 부담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1개월 약값이 $25 72센트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메이오 병원 당뇨의사 로잘리나 맥코이 박사는 새 약들이 정말 효과가 좋지만 너무 비싸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승인된 메트포르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심장, 신장질환 예방과 체중 감량을 위해 다른 약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협회는 지난해 말 최초 사용 권고 기준을 바꾸고 GLP-1 수용체 제제와 SGLT2 차단제 제제를 최초 사용 약품으로 추가했습니다. 지난 4일 매사추세츠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는 파티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구급차가 28대나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폭음을 조장하는 컨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생들 사이 폭음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매사추세츠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열린 파티에서는 학생 다수가 커다란 플라스틱 병에 술을 한가득 만들어 들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최소 1갤런 이상이 들어가는 큰 병에 보드카 등 독한 술과 비타민 보충제, 전해질 음료와 물 등을 가득 채운 뒤 섞어 마시는 것인데 보그라고 불립니다. 블랙아웃 레이지 갤런, 정신을 잃게 하는 분노의 갤런이라는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틱톡에서는 이 술을 언급하는 보그 해시태그 영상의 조회수가 7,470만 건을 넘기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도수나 맛을 조절할 수 있고 만들기도 쉽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틱톡 영상 등 일부 컨텐츠에서 보그에 술을 최소 0.5갤런 이상을 넣으라고 추천하는 등 폭음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지난 4일 매사추세츠 일대 파티에서는 과음한 학생 여러 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구급차 최소 28대가 출동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음주 관련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관할 엘머스트 소방서 외에 다른 기관까지 지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없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음주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대는 대학 아파트에 보그가 대량으로 동원된 건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대는 학생들을 상대로 음주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어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했고 모든 곳의 사람들과 이야기했으며 가족들과 이야기했다며 힘든 결정이었지만 자신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이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정말 두렵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조지아주 더글러스 카운티 더글러스빌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하우스 파티가 있었고 여기에는 100명이 넘는 10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10대 2명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은 2명 모두 18세 이하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총격범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가운데 범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불확실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돼 있다며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와 총격범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애담스 시작은 지난 3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자격은 부부는 자녀가 있을 경우 연소득이 59,187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22,610달러이며 편부모 혹은 미혼은 자녀가 있을 경우 연소득이 53,057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16,480달러 이하입니다. 수령액은 연소득 14,750달러 이하 편부모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현 187달러에서 933달러로 400% 인상됩니다. 또 연소득이 25,000달러 이하 부부로 두 자녀가 있는 경우 현 308달러에서 925달러로 200% 증액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프로그램 확대로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어제 JFK 공항 및 뉴욕 공항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에어트레인의 1회 탑승 요금이 기존 $8에서 $8 25센트로 25센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7 75센트에서 $8로 25센트 올린 지 불과 1년여 만입니다. 8마일이 조금 넘는 길이의 JFK 공항 에어트레인은 공항 터미널과 하워드 비치 지하철역, 자메이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및 지하철역과 연결되고 뉴욕 공항 에어트레인은 길이가 3마일로 공항 터미널과 뉴저지 트랜짓 뉴욕 공항역과 연결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